안녕하세요. TV 이웃 다정다감입니다. 지나온 세월과 역사가 후대에 큰 자산이 되기도 하죠. 그 가치가 오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래도 오래된 것의 가치를 낮게 보는 시선은 어디에서나 존재하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 지역에도요.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곳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소재동인데요. 일제강점기 때 이 철도 관사촌으로 지어진 이후에 지금까지 약 100년의 시간과 역사를 품고 있는 소재동이요. 최근에 도시 재개발로 인해서 그 역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도시를 개발을 할 것인가 아니면 보존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다정다감이 직접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함께 들어보시죠. 소담한 골목이 매력 있는 대전의 한 마을. 켜켜이 쌓아 올려진 100년의 시간과 더불어 사는 주민들의 삶이 잘 어우러진 마을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마을의 재개발과 보존의 문제를 두고 마을 주민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뜨거운 논쟁이 펼쳐지고 있는 대전 소재동을 찾아가 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마을 소재동. 소재동의 지난 날은 어떠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소재동에 10년간 거주하며 마을을 기록해온 유현민 작가를 만났습니다. 소재동에 대한 이야기 들어주실 분이 계세요? 아, 여기에요? 네, 이게 대전 기네스에 나온 집인데요. 되게 오래된 곳인 것 네, 같아요. 오래되셨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간의 때가 묻은 요금표와 면허증. 60년간 소재동을 지켜온 소재동 이발사 이종환 씨입니다. 지금 오랜만에 소재동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아니 소재동이 이게 옛날에는 아주 좋았었어요. 여기 소재동 인구만 15,000명이 있을 때 있어서 지금은 4,000명. 그러니까 그 15,000명이 있을 때는 소재동이 아주 좋았었어요. 철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러면 우리 집에 아마 한 7, 80% 이발하러 왔었어요. 그래서 이발소가 그때는 직원이 5명이나 하고 손님이 많아가지고 오래 일도 많이 오래 했어요. 예전에 그 막 사람들 많이 찾아보고 했던 거 그립진 않으세요? 그때다 되면은 지금은 아주 쓸쓸하니까 그때가 그립죠. 그때는. 그때는 여기 소재동 철도관사 하면은 대전시에 사는 양반들이 전부 다 아이고 좋은 데 사네요 이랬어요. 그렇게 할 때는 참 좋았지 뭐. 손님도 많이 오고. 네, 손님도 많았었고. 한때는 사람들로 북적였던 그래서 더욱 그리운 소재동의 골목길을 걸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골목이 되게 또 좁네요. 네, 좁죠. 뭐 옛날 그대로니까 이게 한 100년대 골목길이니까 그대로 좁은 게 그대로 남아있죠. 근데 이게 또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좁은 골목들이. 뭐 약간의 어떤 공간에 대한 아우라가 있죠. 그러니까 이 건물과 건물의 어떤 간격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과 간격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만약에 요즘 뭐 사회적 거리두기 많이 한다지만 가까이 있을 때 느끼는 감정과 멀리 있을 때 감정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말을 멈추더니 갑자기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작가님, 어디 가세요? 두 분이 원래 아시는 사이신가 봐요? 네, 잘 알죠. 네, 잘 아시죠. 앉으세요. 아시는 사이세요? 이제 옆에서 또 여기서 유 작가가 이제 활동을 하고 여기서 이제 숙소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잘 알죠. 그 작가가. 어른 여기서 슈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은 한 40년 좀 넘었습니다. 아, 그럼 소재동 사신 지 40년 그렇지. 되신 거죠? 응. 소재동엔 어떻게 하다가 오시게 되신 거예요? 이제 그 전에는 신흥동서 원래는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 이 일로 와가지고 이제 여기 와서 또 이사 와가지고 여기 와서 시작한 게 40년이 넘었습니다.
저기 전에 한번 작사 작곡하신 노래 있으시죠? 한번 불러주시면. 아, 소재동안 원더풀? 네. 그럼 한번 부를 수 있지 한번 뭐. 불러주시죠. 한번 불러볼까? 예. 불러볼게. 소재동안 원더풀, 소재동안 원더풀, 소재동안 원더풀이야. 소재동에 처음 왔을 때 나는 알았어. 소재동이 하우스라는 걸 행복하게 살았잖아.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살아왔잖아. 한때는 부촌으로 불리며 영화를 누렸던 대전 소재동. 하지만 대전에 신도시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하나 둘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과거의 영광은 뒤로 한 채 시간은 흐르고 흘러 소재동은 그저 낡고 오래된 동네로 남겨졌습니다. 그렇게 소재동은 결국 재개발 지역의 대상이 됐죠. 현재 재개발 도시계획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소재동. 대전시는 과연 소재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현재 소재동 주거 밀집 지역은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보니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어떤 도시 재생의 사업의 방식보다는 전체를 재개발하는 사업을 원하고 있어서 재개발 사업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소재동 간사촌 건물은 1900년대 초에 지어진 근현대 건축물이나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이 아니므로 꼭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그런 건축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소재동 지역을 지켜온 역사적 건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등급이 양호하고 상태가 양호한 간사촌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전 방안을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소재동의 재개발이 추진된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름하여 대전 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사업. 2006년 12월 소재동은 최초지구로 지정이 되며 3년 뒤인 2009년 재정비 촉진 계획이 수립됩니다. 하지만 사업 장기화로 촉진 계획 변경이 검토되고 2015년 10월 변경된 재정비 촉진 계획으로 재개발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계획대로 재개발이 진행된다면 지금의 소재동은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되는데요. 총 2079세대의 거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낡고 오래된 동네라는 이미지를 벗어내고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100년의 역사를 갈아엎고 재개발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던 찰나 소재동처럼 오래되고 낡은 동네는 재개발을 통한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한 100년 동안 형성된 각종 건대문화유산을 일소하고 거기에 이제 새로운 어떤 혁신지구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동안 이 원도심이 너무나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혹은 대전시 전체의 어떤 토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한다는 차원에서 현재와 같은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동안에 이제 소재동이 그 철도 때문에 상당히 소외된 지역으로 남아 있었는데 그동안 지난 한 20여 년 동안 대전시에서 여러 번 거기를 재개발하기 위해서 계획들이 수립되곤 했었는데 구체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혁신지구로 지정해서 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한 혁신지구로 개발된다면은 그것은 실효성 있는 개발이 될 수 있겠다 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실질적으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것은 꼭 새 것으로 바꿔야만 하는 걸까요? 대전시 문화재위원으로 재직 중인 이상희 씨는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소재동에서 오래된 것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소재동이 매우 가치 있는 곳이라 말합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1920년대 말에 저희 대전역이 이제 생기면서
철도 종사자분들이 이제 머물 수 있는 주거 공간으로 만들어진 지역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한국 전쟁 이후 그 산업화 시기에 일반인들한테 불화돼 가지고 그 한 100여 년간 그 주거 공간으로 생활 문화 공간으로 그렇게 활용이 됐던 그런 동네입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 관사 건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 좀 있을까요? 이 지역에는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까지 한 3가지 유형의 관사 건물들이 있습니다. 목조 건물이 있고요. 그리고 목조하고 시멘트 몰탈로 만들어진 건물, 그리고 이제 시멘트 몰탈이 마감재로 사용된 건물들이 있는데 각각의 시기별로 어떤 사회적인 특성들도 반영이 됐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건축 기법에 대한 그 변화가 지금 여기 소재동 철도 관사촌에 이제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이 나무전봇대도 그때부터 남아있던 건가요? 네, 저희 추정에 의하면은 이 나무전봇대 같은 경우는 아마 이 마을이 만들어질 초기 당시에 만들어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기타 그 주변에 보면은 이후에 만들어졌던 콘크리트 전봇대들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그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온 그런 그 공간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공간이겠네요. 아무래도 지역에서는 그 도시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그 주거 촌락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한 100여 년 동안의 지역 사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생활 문화들이 쌓여져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공간적인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저도 사실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역에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그 안내도 많이 했고 했는데, 단순히 그 상업적인 목적으로 뭐 차나 아니면은 그 음식을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공간을 소비하시는 다양한 주체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지역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찾아오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건축을 공부하시는 학생분들도 많이 찾아오시고요. 도시 재생에 관련되신 분들도 많이 찾아오시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양한 문화를 이 공간을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얻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면 자연적으로 지역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소비, 공간에 대한 소비뿐만이 아니라 뭐 상업적인 공간들의 어떤 활성화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상업, 그리고 역사, 그리고 새로운 모습들, 그러니까 새롭게 개발되는 모습들이 서로 같이 공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문화재단 또한 소재동의 역사와 가치를 눈여겨봤다는데요. 올해부터 대전시와 함께 소재동의 시간과 공간을 기록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도시 기억 프로젝트는 2018년부터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 재개발 지역으로 이제 사라질 오래된 마을을 기록화하는 기록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이 지역의 정체성을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제대로 된 아카이빙 작업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이걸 논의 주제로 삼아서 보존을 할 것인지 개발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 기초 자료를 저희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작업이 그렇기 때문에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소재동은 현재 그 철도관사촌의 그 보존 문제로 굉장히 좀 논의가 많은 지역이고 조금 예민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기록화 사업을 조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제대로 해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개발을 하든 뭐 보존을 하든 좀 논의가 이걸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소재동은 재개발밖엔 답이 없는 걸까요? 우리는 또 다른 해답을 찾기 위해 근대 역사가 곳곳에 살아 숨쉬는 근대 역사 문화의 도시 전라북도 군산을 찾았습니다. 군산은 1900년대 초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 시대의 아픈 역사와 문화유산을 가장 많이 간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런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해 군산은 현재 근대문화 역사의 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그 결과 군산을 찾는 관광객은 해마다 150만 명 이상 늘어 2018년 한 해에만 515만 명이 군산을 방문했다는데요. 새롭게 도약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군산시와 주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 도시 재생에 앞장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도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쪽으로 좀 바라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도시를 바라보는 전략이 재생이라는 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이라는 건 다른 말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한방치료해서 침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침을 놔가면서 도시가 어떻게 하면 좀 주민들한테 유익한 공간으로 다시 재생할까, 살아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진단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민들한테 어떤 그 필요한 어떤 도시를 만들어가는 거죠. 군산 도시재생의 거점지 역할을 하는 군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정부와 지역 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 기능을 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시재생대학 운영과 지역 소식지 발행 등 다양한 분야에 힘을 쏟았다는데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 만든 결과물을 안 볼 수 없겠죠. 이준호 사무국장과 함께 시민 문화예술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한 근대 건축물을 찾아가 봤습니다. 1908년도에 만들어진 군산 세관 창구입니다. 군산이 1899년에 개항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관이 그때 당시는 해관이었죠. 앞에 세관 건물이 만들어지고 여기는 창구로 활용되었던 공간이었어요. 근데 시대가 흐르면서 창구가 이제 쓸모가 없어지니까 쓸모없는 그냥 폐창고 정도로 남아 있었던 거고요. 세관 직원분들의 탁구장으로 복지공간으로 사용되었던 공간에 대해서 너무 아쉽죠. 저희들이 이 가치를 파악하고 저희 끊임없는 그런 시민들의 노력들로 인해서 이 공간을 세관과 협의를 통해서 시민문화예술 문화 플랫폼이자 거점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분들 반응은 좀 어떤가요? 감탄사죠. 와, 전마디기로 진짜로 이게 1908년도에 젖은 겁니까? 라고 많이들 질문하시고요. 물론 시행착오 있었겠지만 군산이 이렇게 놓은 도시재생의 그런 열매들, 그 효과들 또 이렇게 촬영을 오셨겠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또 감동하고 있습니다. 군산과 소재동. 역사적 배경으로만 보면 닮은 점이 참 많아 보이는데요. 우리는 군산의 도시재생 사업을 이끈 송석기 교수를 찾아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군산을 어떤 관광도시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원도심 자체가 그런 관광의 또 중심지가 된 셈이어서 군산에서 관광이란 단어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어떤 계기가 된 거가 결국은 그런 원도심의 근대 유산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철도 관사촌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꼭 그런 그 철도 관사촌뿐만 아니라 근대 건축 유산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가치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것이 처음 지어졌던 그 시대의 어떤 그런 건축 기술이라든지 또는 어떤 주거 문화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시기에 어떤 그 도시가 갖고 있었던 어떤 도시의 어떤 공간적인 조직들이라든지 당시의 어떤 도시가 이렇게 움직이던 어떤 그런 시스템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오랜 동안 거기에서 살아오셨던 그분들의 어떤 역사 자체가 또 이렇게 기록되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것들일 겁니다. 그런 측면들을 조금 더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소재동에서도 민간 기업의 투자로 도시 재생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이른바 죽은 소재동 되살리기 사업으로 2017년 서울의 도시재생 전문업체에서 소재동 관사 건물 일부를 매입해 카페와 음식점으로 새롭게 문을 연 거죠. 그렇게 조용하기만 했던 소재동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소재동은 몰랐는데 이제 SNS 통해서 알고 오게 됐어요. 요새 SNS에서 이게 좀 핫한가요? 네. 많이 뜨고 있어요. 그 SNS에서만 보던 이 소재동을 직접 와보니까 좀 어떠세요? 보니까 되게 아기자기하고
또 이제 옛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이제 이렇게 꾸며 놓으니까 되게 좋고 신선한 것 같아요. 같은 개인 사업체가 운영하는 또 다른 공간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 또한 점심시간이 되자 사람들로 붐볐는데요. 기존 철도 관사를 매입해 음식점으로 새롭게 꾸민 공간이었습니다. 새로 입혀진 세련된 공간 사이사이 철도 관사의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과연 이곳에 어떤 매력을 느끼는 걸까요? 일단 관사촌이라는 그 옛날 건물을 요새 이제 레스토랑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신기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젊은 친구들이나 50대 고객들도 많고 옛날 공간을 새롭게 리모델링한 공간이 이제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부분이나 약간 신기한 공간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젊으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셔서 약간 교육적이고 약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고객들도 이제 많이 오셔서 약간 가족분들도 많이 오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소재동의 변화를 모든 사람이 반기는 건 아니었는데요. 소재동의 재개발을 추진하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찾고 있는데 주말에는 좀 있다가 봐요. 그렇지만 평일에는 찾는 사람이 없다고는 못 쓰면 드물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원주민들은 여기에 아주 멸시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지역의 교통체증이나 아마 저녁 늦게 소음과 또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무데나 버리고 방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그걸 살 것 같으면은 옛날 그대로 보존을 했어야지. 지금 현재 보면은 이 건물을 갖다가 누민을 해가지고 불법 건축을 해가지고 안에 지금 보면 옛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소재동 카페거리는 젊은이들이 SNS 등을 통해서 많이 방문해서 그 주변을 많이 활성화시키고는 있지만 또 한 측면으로는 주택단지 안에 그런 카페들이 들어서 있다 보니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소음이나 쓰레기 등등으로 해서 또 한편으로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재동 곳곳에선 도시재생의 움직임을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소재동 재개발 반대 현수막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같은 소재동 주민으로서 소재동의 재개발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관사촌을 훼손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로도 관사촌을 안 없애고 낼 수 있는 길을 갖다가 여기 지금 이만한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저쪽으로 몰아가지고 도로도 이 모양을 해서 관사촌을 한 10여 차례를 때려 부셨을 거예요, 여기. 나도 이만한 70살이 먹도록 살았는데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된다는 거죠, 이걸. 지금 젊은이들이 여기 올해만 작년만도 60만 명이 왔습니다. 외국인 포함. 그런데 동네를 이걸 보여준다는 건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뭐 서울 사람들이 와서 법인을 차려갖고 카페 얼마나 좋습니까? 큰 집 고쳐가지고 젊은이들한테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 여기 보면은 카페도 있지만은 여기에 갤러리가 몇 개가 생기고 여기 공연장이 생깁니다. 지금 여기 바로 앞길도 카페 쳐내갖고 젊은이 일자리도 창출하고 문화거리고 대전에서 보여줄 게 뭐 있냐 이거죠. 저는 여기 적극 활성화시켜달라는 겁니다. 도시재생은 기존 도시개발 사업과 달리 물리적 환경 개선과 주민의 역량 강화를 통해 도시를 종합적으로 재생합니다. 하지만 지금 소재동에서 이루어지는 도시재생은 지역 주민이 아닌 민간 사업체가 들어와 소재동의 변화를 주도해 나가고 있죠. 민간 자본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의 장점은 요즘 시장 트렌드를 반영해 상권 활성화를 높여주기 때문에 단기간에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도시재생에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의 역할이 완전히 배제되기 때문에 투기나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죠.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소재동. 그렇다면 앞으로 소재동의 도시재생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어떤 그런 카페라든지 이런 그 아주 짧은 시간 머무는 그런 공간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거기가 그런 방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 어떤 주민들의 어떤 공동체 속에서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그러니까 그 주민 공동체가 그 지역을 이렇게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힘과 이렇게 어떤 역량들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이제 빈 집들이 있고 이런 집들에 어떤 뭐 예를 들면 이쪽엔 뭐 이런 그 세탁소가 좀 들어와야 되겠다라든지 이쪽엔 뭐 그런 어떤 식료품 가게가 좀 있어야 되겠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게 뭐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이렇게 조금 더 자율적으로 이렇게 컨트롤하고 또 그것들을 이렇게 모집해내고 이런 부분들을 뭐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주민들의 어떤 모임들이 중요한데요. 그 단순히 어떤 그런 그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어떤 그런 운영과 삶을 지속시키기 위한 그런 모임들이 어떤 그런 힘을 갖고 할 수 있다면 뭐 당연히 이제 부분적으로 카페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그 공동체를 유지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지속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100년의 역사와 이곳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추억이 잠들어 있는 대전 소재동.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소재동이라는 공간의 가치와 시간의 가치를 되돌아보고 무엇이 더욱 가치 있는 것인지 생각해볼 시간이지 않을까 한데요. 개발이 되더라도 그 가치는 남아있는 소재동의 앞날을 그려봅니다. 네, 잘 봤습니다. 보통 이 조용하던 소재동이 요즘 SNS를 통해서 젊은 층들에게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면서 이 소재동이 활력을 찾고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있구나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 보니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이 소재동 재개발 관련 이야기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화면에서도 본 것처럼 어제 오늘만의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진행된 게 아니고요. 네. 지난 2009년에 소재동 일대가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때 재개발 투자를 노리고 외지인들이 건물을 마구잡이로 사들이기 시작을 했죠. 이때 원래 거주하던 주민분들도 집을 내놓고 마을을 떠나게 됐는데요. 현재 소재동에 있는 주택의 절반 가까이가 빈집인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던 복닥복닥하던 동네에서 이제는 폐허가 질비한 그야말로 유령 마을로 변해버린 거죠. 네, 그러면 현재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 상태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대전시가 소재동의 재개발 계획을 조금씩 변경을 하면서 지난 10년간 눈에 띄는 큰 변화 없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7년에 서울에서 도시재생 전문 업체가 내려오면서 소재동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요. 이 업체에서 건물 약 30채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트로 감성이 충만한 카페와 음식점 등 10곳의 문을 열었는데요. 이때 소재동이라는 곳이 널리 알려지게 됐고요. 또 죽었던 상권도 굉장히 빠르게 활성화가 되긴 했지만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일부 주민께서는 달가워하지 않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소재동 재개발을 원하는 쪽과 또 재개발을 원하지 않는 쪽의 의견들을 다 들어보니까 다 일리 있는 말씀 같아서 그렇습니다. 더 안타까웠었는데요. 네. 앞으로 그러면 이 소재동 개발 진행 상황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일단 오래전부터 계속 추진이 되어 오고 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진행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100년의 역사가 담긴 곳이 사라진다는 건 참 마음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모쪼록 진행이 되더라도 그 역사는 남아있기를 간절하게 바라보겠습니다. 네, 뭐 소재동 주민뿐만 아니라 대전 시민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또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대전, 세종, 충남 여러분의 이야기를 직접 시청자가 카메라를 들고 전하는 직캠 대전남녀 준비되어 있는데요. 꽃과 사랑에 빠져서 이색 정원을 만드는 사람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